이 선생의 신화도서관. 집안의 수호신 가택신 이야기. 성주신과 터주신. 집안의 수호신이라 불리는 가택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화 신과 함께에서도 이 가택신들이 등장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가택신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들보의 신이자 최고의 가택신인 성주신, 대문을 지키며 잡귀를 막아주는 문왕신, 집터를 지키는 터주신과 부엌을 지키는 조왕신, 화장실을 지키는 측신, 항아리에 깃들어 집안을 수호하는 천룡신, 굴뚝을 지키는 굴대장군 외에도 집안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해도 될 만큼 다양한 신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택신 중 최고로 꼽히는 성주신과 터주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주신은 가택의 보호와 수호를 담당하며 모든 가택신을 통솔하는 리더 개념의 큰 신입니다. 성주신의 특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보통 하늘에서 대나무를 타고 내려온다 하여 성주신이 타고 내려온 대나무를 신대라고 하며 마을 지킴이로 모시기도 합니다. 성주신을 모시는 방법은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흔히 알려지기로는 이러합니다. 신체를 모시는 성주단지에 곡식 등을 담아 대청마루 한쪽에 모셔두는 것이죠. 돈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햅쌀을 담아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성주는 집을 새로 짓거나 호주가 바뀔 때만 새로 받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절대로 성주단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성주신은 새 집을 짓거나 새로운 대주, 그러니까 가장이 탄생하여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함께 탄생하게 됩니다. 대주와 운명을 같이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모시기만 한다고 해서 성주신이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신을 받들이는 의례를 지내지 않으면 성주신은 그 집으로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대주가 성주신을 맞이할 때 대주의 생기 복덕을 확인하여 홀수회에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엔 17세, 27세, 37세 같은 7자가 되는 해에 10월에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대주의 생기 복덕이 안 좋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땐 타인의 운을 사서 성주신을 받기도 한다네요. 다음은 성주신의 아내 망막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터주신이라 알려져 있는 망막부인. 하지만 이렇다라고 정해진 것 없이 터주대감이나 천룡신과 비슷한 개념의 같은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다르게 불리는 것인데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선 망막부인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전남 지역에선 천룡신이 그 역할을, 제주도에서는 터신, 토신, 충청도에서는 터주대감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망막부인이기도 한 그 터주대감은 어떤 신일까요? 터주대감은 집의 터를 지켜주는 터주신으로서 토지택신이라고 불립니다. 터주대감이 관장하는 영역은 집 건물이 세워진 터를 포함하여 울타리 내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지만 건물의 수호 자체는 성주신이 관장하는 것입니다. 터주대감을 모시는 방법은 신체를 만들어 집 뒤뜰이나 장독대 근처에 모십니다. 신체는 터줏가리를 만드는데 선어대들이 옹기나 질그릇 단지에 별을 담고 뚜껑을 덮은 다음 지프로 원추형 모양을 만들어 덮은 것입니다. 터줏대감의 신체 또한 보통은 신체에 곡식을 넣지만 지역에 따라 동전을 넣는 경우도 있죠. 터줏단지 안에 넣는 벼는 해마다 햇볕가 날 때마다 갈아 넣습니다. 그리고 신체를 바꿀 땐 기존에 있던 곡식은 버리지 않고 반드시 가족끼리 밥이나 떡을 해먹는다 하네요. 터주고사를 지낼 때에는 터줏가리에 집주저리를 갈고 왼새끼로 허리를 감은 뒤 왼새끼 사이에 한지를 꽂아 신성한 존재임을 나타내는데요. 이를 옷을 갈아입힌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성주신인 황후양씨와 터주신인 망막 부인에 대한 설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구전신화이다 보니 이야기는 많은 형태로 변하여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많이 알려진 일반적인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황후양씨는 천하궁의 천사랑씨와 지하궁의 지탈 부인이 서로 연을 맺어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흙을 가지고 집터를 닦고 나무를 깎아 집을 지으며 놀았는데 매우 뛰어난 솜씨였으며 청년이 되었을 때는 천하궁과 지하궁의 큰 공사는 모조리 그의 차지가 될 정도였죠. 그리고 그는 황산뜰의 망막 부인과 결혼하여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집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하늘의 옥황궁에는 난데없이 쇠바람이 불어 천하궁의 누각기 등을 무너뜨렸고 천지왕은 신하들을 모아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이 일을 맡을 자가 한 명 있긴 합니다. 그게 누구란 말이오? 황후양씨라는 자가 있는데 그 자라면 이 일을 능히 맡아 잘할 것입니다. 그 의견에 천지왕은 날래고 키 큰 차사를 황후양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차사가 도착했을 때 황후양씨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완전 무장 상태라서 겁이 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조항신이 그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항신은 평소에 부엌을 함부로 대하고 있던 이 황후양씨 부부에게 삐쳐있던 터라 저승차사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내일 동이틀 무렵 황후양씨가 갑옷과 투구를 벗어놓고 부모님께 문안 올리러 당황산에 오를 터이니 그 틈을 타 잡도록 하시게. 그리고 저승차사는 그 말대로 황후양씨를 붙잡았습니다. 단 그대로 잡아가면 납치가 되니 사흘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부인,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만약에 간다고 해도 지금 아무런 연장이 없으니. 황후양씨가 탄식을 하다 잠이 들자 망막 부인은 벼루를 꺼내어 진하게 먹을 갈아 천하궁 지하궁으로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감흥이 있어 가루쇠 단말과 조각쇠 단말, 뭉치쇠 단말이 집으로 왔습니다. 망막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풀무지를 하여 쇠를 달구어 녹이곤 망치와 톱, 자귀, 끌, 자와 같은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이 입고 갈 옷이었습니다. 속적삼을 새로 짓고 도포를 새로 지어 황후양씨가 자고 있는 방 윗목에 차곡차곡 개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국간에서 말을 끌어내어 솔로 머리와 꼬리를 곱게 빗기고 푸른 굴레에 붉은 굴레를 씌운 다음 호랑이 가죽 안장을 얹었습니다. 일을 마칠 무렵이 되자 동역해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마친 것이었죠. 그렇게 부인이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황후양씨는 천하궁을 수리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황후양씨에게 망막 부인은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서방님, 가는 도중에 어른이건 아이건 누가 말을 걸더라도 절대로 대꾸를 하셔선 안 됩니다. 그리고 천하궁 성주에 도착해서는 새 제목을 탐하지 말고 낡은 제목을 중히 쓰도록 하세요. 하지만 이 말에 황후양씨는 대장부하는 일에 말이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국 황후양씨는 천하궁으로 가는 길에 지하궁에서 동성을 쌓고 돌아오던 소진왕에게 속아 새 옷과 누더기를 맞바꾸었고 소진왕은 그대로 망막 부인에게 가서 그 옷을 보이며 자신이 서방이라며 문을 열게 했고 들이닥친 뒤에 말했습니다. 이미 너의 서방은 저 세상 사람이니 이제 나를 섬기거라. 예, 알겠습니다. 허나 오늘은 친정아버지 제삿날이니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망막 부인은 소진왕의 눈을 피해 비단 속옷 한 폭을 뜯어내어서는
손가락에 피로 편지를 써서 주춧돌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죠. 서방님, 살아서 오시면 소진뜰 우물에서 만나고 죽은 혼이 오시거든 저승에서 만납시다. 소진왕은 황산뜰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망막 부인을 데리고 소진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막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망막 부인이 말했죠.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만 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몸에 7가지 귀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혼인을 맺으면 저도 죽고 당신도 죽은 목숨입니다. 뒤뜰 개통밭에 땅굴을 파고 3년간 구매밥을 먹으면 제 몸에 붙은 귀신이 떨어질 터이니 그때 가서 가약을 맺어도 늦지 않습니다. 소진왕이 반신반의하며 허락을 했고 망막 부인은 그날부터 개똥밭 땅굴 속에 살며 구매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황우양 씨는 꿈자리가 사나워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초경의 꿈을 꾸니 쓰던 갓이 테두리만 남아 보이고 이경의 꿈을 꾸니 먹던 수저가 부러져 보였으며 삼경의 꿈을 꾸니 신던 신발이 흙 속에 묻혀 보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황우양 씨는 하늘나라의 점쟁이인 원복장이를 찾아가 꿈풀이를 정했습니다. 꿈이 이러니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쓰던 것이 테두리만 남아 보인 것은 그대 집이 온전히 간 곳이 없어 주춧돌만 남았다는 뜻이고, 먹던 수저가 부러져 보인 것은 부인과 이별한다는 뜻이며, 신발이 흙 속에 묻혀 보이는 것은 그대 부인이 다른 남자를 섬기고 있다는 뜻이네. 이 말에 황우양 씨는 초인력을 발휘해 한 달 걸릴 일을 하루 만에 끝내는 신기를 보였고 사흘 만에 천하공을 훌륭히 지어 올렸습니다. 망막 부인의 말대로 새 제목을 탐하지 않고 낡은 제목을 중히 다룬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친 황우양 씨가 집으로 돌아오니 집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한 황우양 씨가 주춧돌을 얼싸안고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안고 있던 주춧돌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옆에 옷 조각이 삐죽 나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망막 부인이 남긴 혈서가 있었고 황우양 씨는 소진뜰로 향하게 되었죠. 황우양 씨가 소진왕의 집에 도착하니 하인들이 집을 철통같이 지키는 바람에 아내의 말대로 우물가로 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개똥밭 땅굴을 구르던 망막 부인은 꿈에서 황우양 씨가 돌아온 것을 느꼈고 소진왕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몸에 붙은 귀신이 다 떨어진 것 같으니 우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선 100년 가약을 맺을까 합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그 말에 소진왕은 좋다구나 하고 허락했지만 망막 부인은 우물에서 황우양 씨와 만나 오해를 풀고 소진왕을 벌할 묘책을 세웠습니다. 그 묘책이란 치마폭에 황우양 씨를 숨기고 소진왕의 집으로 돌아와 황우양 씨를 마루 밑에 숨겨놓고는 소진왕에게 결혼하는 경사스러운 날인데 이 술이 없어서 되겠냐며 약을 탄 술을 먹여 소진왕을 잠재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황우양 씨가 소진왕을 장승으로 만들어 길가에 세워놓았고 소진왕은 한자리에 콕 박혀서 오도 가도 못하며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진왕의 가솔들은 선왕 하조를 만들어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 그것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그 뒤 금슬좋게 지내던 부부는 뒷날 사람들 가정에 좌정을 하여 황우양 씨는 성주신이 되고 망막 부인은 터주인이 되었답니다. 둘이 서로 도우며 집안이 잘 되도록 보살펴주니 이들 부부를 모신 집치고 잘못되는 집은 없었다 합니다.